체육관에 막 들어오게 되면 바깥에는 맑은 공기인데 체육관에 들어오면 땀 냄새 뭐 여러 가지 향수가 있어요. 복싱이라는 거는 저한테 인생의 가장 그 핵을 그을 수 있는 제 인생이 가장 아름다웠다. 희열을 느낀다 그럴까요? 69년 라이트급 동양 챔피언 김광수. 그는 복싱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그 타이틀을 거머쥘 만큼 타고난 복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악바리 돌주먹이라 불렀습니다. 배고팠으니까 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었었죠. 그 당시. 벌써 저 나이도 복싱 계통에 들어온 것도 벌써 56년, 57년이 돼가네요. 감회가 새롭죠.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이런 힘든 운동을 많이 이렇게 해왔다는 거, 한골의 복싱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참 복싱은 인내력이에요. 본인하고 싸움. 제가 이제 권투하는 시기는 1962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이 60년도, 50년도 상당히 우리 한국 경제가 배고픈 시절이었었어요. 고기 한 번 먹기가 상당히 어려울 그런 당시였어요. 이때 국민의 우울한 마음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 그것은 바로 복싱이었습니다. 유일한 복싱이 우리나라의 스포츠 중에 가장 즐겨봤던, 또 재미를 느꼈고, 또 희열이가 있잖아요. 그냥 서로 같이 주고받고, 뭐 코피 터지고, 너무씩 다운도 되고.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열광적이었다라고 보면 장천체육관이 거의 다 찰 정도로 복싱 인기가 좋았죠. 남자들이 10사람 중에 7, 8명은 복싱을 했습니다. 하루 운동이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엔 또 배고팠고 그래서 주먹을 한번 세계도 좀 재패도 해보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때가 24살 국내 챔피언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챔피언을 60년 후반에 하게 됐고요. 치열했죠. 네, 왜냐면 복싱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맞고 이런 헝거리 정신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도 이제 뭐랄까요, 고체급의 승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뭐 정신력이라 그럴까요? 정신력은 좋았습니다. 1등이 되려면 2등은 필요 없고.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한 그의 복싱 체육관. 처음엔 남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빌려 3년 동안 복싱을 가르치다가 이곳에 문을 연 지는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태권도 끝나는 시간이 오후 8시예요. 그래서 8시 이후로 내가 이제 복싱 체육관을 하게 되죠. 제빵살이니까 내가 이런 샌드백이나 이런 걸 수 없고 이 미트라 그러죠. 뛰면서 오직 저거 하나로 그냥 헝거리 정신으로 가르쳤습니다. 복싱 체육관이라 하기엔 아직 링도 없는 작은 곳. 하지만 그가 미국에서 두 번째 복싱 인생을 할 수 있게 한 고마운 곳입니다. 복싱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크다는 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식으로 복싱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빨리! 더!
지금 여기에서 와서 이렇게 전문적인 박싱 체육관에 와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에 대한 비교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흑인 아이들은 타고난 체질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거를 우리 동양인이 특히 우리 한국인이 이 사람들하고 맞붙었을 때는 오직 훈련밖에 없죠. 훈련은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김 관장이 찾은 곳은 링을 제대로 갖췄는데요. 이곳은 많은 유명 복서들이 훈련했던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여기 선수들은 챔피언, 국가대표 선수도 많이 있고 프로 선수들도 챔피언들도 있고 여기 사진들을 쭉 보면 그 세계적인 우리 알리 같은 이런 선수들도 이 체육관에서도 운동을 했습니다. 82년도 맨시니하고 우리 김덕구 선수가 휠선에서 WBA 그 타이틀 매치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김덕구 선수가 12라운드에 그 KO되는 바람에 어떤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 이 맨시니 그 선수도 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저기 슈와레드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체육관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운동을 했어요. 이 체육관에서? 이 체육관에서. 네. 아주 유명한 체육관이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 좋은 아이들이 제목감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이제 스파링, 샌드복싱, 샌드백 이제 이런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하고 손 잡고 복싱. 저가 제일 처음에 복싱장을 딱 들어가면 관중들이 열광이라 그럴까 막 함성 소리에 그때는 완전히 도취돼 가지고 아주 스타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고 나오죠. 저가 이제 미국에 온 동기는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었지만 다 이제 떨어져 있고 우리 큰아이는 지금 현재 미국 페팍에 현재 살고 이제 아이 있다면 아이가 우리 손자아이가 이제 둘이 있고 지금 셋이지만 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야 이제 우리 가서 좀 잘 사는 나라에 한 들어가서 가져가고 좀 같이 지내보자. 식사에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 잡곡밥에다가요. 항상 오늘 밥 준비하지. 항상 저기 찌개. 미국에 와서도 계속 삼시세끼 밥이에요. 실적으로 이렇게 딱 부딪히고 외국인들하고 대화하고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한국 사람도 많지만 외국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무슨 단어 한 번 하려면 조금 생각도 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보, 그러니까 그게 이민 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은 내 나라 내 민족에서 사는 거지. 이민 생활이라는 자체가 뭐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오는 게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도 잘 나이 먹고 와서도 잘하고 지내고 있잖아요. 야, 우리 좀 영어 좀 배우자.
근데 또 배우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그다음 또 영어를 이렇게 맘대로 안 되더라고. 단지 이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답함은 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애들이 여기서 자기의 꿈을 이뤄가고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부모로서 보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사시고. 뭐 확실히 얘기해, 확실히. 아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녹음이 나는데 확실한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 생에 안 된다는 것이 없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자신감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또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또 사셨겠죠. 미국은 그에게 복싱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기회의 땅. 사랑하는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도 받았습니다. 20대의 화려한 선수 생활 후 그에게도 넘어야 할 역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30이 넘으면 사람으로 보면 70, 80대 된 노인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박싱은요. 저가 이제 31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저가 이제 운동을 끝나고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조직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죠. 중국집을 저가 개업을 하게 됩니다. 인쇄업도 좀 했었고 가방 공장도 해봤고 80년도 중반 때 저가 이제 귀금속 장사를 하게 돼요. 종로 상가에서. 그러다가 이제 귀금속에서 크게 한번 부도를 맞게 되고 상당히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엄 들어오죠. 뭐 경제적으로 뭐 가게 습표 썼던 거 들어오죠. 나는 돈 한 푼 못 받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집사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뒷바라지를 하고 이때까지 40년 결혼생활 40년인데 40년 동안 묵묵히 뒤에서 저를 위해서 해준 게 참 감사하고. 연이은 사업 실패로 좌절해 있던 그에게 다시 찾아온 기회는 바로 복싱 코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WBA 슈퍼 미들급 챔피언 박종팔과 주니어 프라이어급 유명우 선수의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인생 전환. 그것은 바로 국제 복싱 심판으로의 변신이었습니다. 심판을 저가 들어오게 된 동기는 이제 89년도에 심판을 이제 보게 된 동기고요. 그 다음에 WBA 세계 권투 협의회 아주 굉장히 큰 우리 세계에서 큰 단체죠. 거기에 우리 그 알랑김 김기훈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 이제 아주 선배님이 추천을 해줘서 이제 심판을 보게 된 동기가 됐고요. 제가 세계 타이틀 매치 주심 부심을 보게 되는 건 한 거의 50회 정도 해외에 나가서 보게 되고 국제 심판으로서 우리나라에 WBA 갖고 있는 심판이 해외 나가서 뭐 주심이다 부심이다라는 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하고 유한수 씨. 오늘 김 관장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뉴욕 플러싱에 왔습니다. 황기성 씨는 김광수 관장의 오랜 복싱 선배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지난날의 고난과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진짜 솔직히 이제 권투한 사람들은 클럽이 어디 있으며 만치볼이 있으며 뭐가 있었니? 그냥 그 샌드백을 만들려면 그 군인백 그거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양복점에 가서 저기 뭐야 가위밥 그거 뜯었다가 눌러갖고 그거 놓고 완전히 재래식으로 했죠. 재래식.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하나님, 한국 나이는 70 하나인데 우리 한국 나이 이러면 안 되지. 미국 나이 69. 내가 이제 장춘체육관을 쫙 들어가자면 그 장춘체육관이요 약 2,500명이 들어갑니다. 막 그거를 막 했을 때 그 희열을 그 형님도 이제 뭐 운동해봐 기가 막혀 있을 때참 그냥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가끔 가다 형님 술 한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옛날 생각을. 그래 어때 기분 좋죠? 왕이지. 이겁니다. 옛날에 나름대로 말이야. 최선을 다했고 삶에 말이야. 근데 미국 생활 어때? I'm happy. 아, 해피. Good. Very good. 좋습니다. Yes. Thank you. 너의 눈치 안 보고 나 어디를 가는 거야. 이걸 한 놈들은 그래도 몇 놈 안 되지 않냐. 옛날 생각하면 참 그립습니다. 오케이. 아마추어 세미 경기에 심판으로 초대된 김광수 관장이 경기 주의 사항을 알려줍니다. 요 베트라노, 요 범브로노, 오케이, 파이. 복싱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상당히 이때까지 있었던 내 인생에 가장 가운데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요. 또 내가 복싱을 안 했으면 현재 미국에 와서 이렇게 체육관 할 수가 없었겠죠.